인생은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배우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인생에 휘둘리는 삶의 희생자가 될 것인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기술, 이 책을 통해 나를 갉아먹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인생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인생입니다. 오늘은 라파엘 산탄드로가 지은 책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기술에 대해 살펴보자 합니다. 지은이 라파엘 산탄드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이자 인지심리치료학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그는 환자들과의 상담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가를 교육하고 강의와 각종 매체를 통해 심리학을 널리 알리는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책이기도 한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기술은 스페인에서 2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이며 전 세계 12개국으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 에피텍토스의 일화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피텍토스는 어린 시절 노예였지만 철학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인 덕분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당대 가장 명망 높은 지식인으로서 로마, 그리스 등지에서 플라톤보다 널리 칭송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노예 시절 뛰어난 능력으로 주인의 사업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값비싼 향수를 넘어뜨리면서 깨뜨렸다는 이유로 주인의 지팡이로 사정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맞아서인지 에피텍토스는 다리를 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주인을 많이 도와줘서 사업이 잘 되었는데 향수 한번 깨뜨렸다고 그렇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다니 참으로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노예라는 것이 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삶이 비참해서 살기조차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피텍토스는 억울해하거나 분해하는 것이 아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신호조차 입 밖에 내지 않고 그저 무심히 주인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에피텍토스 일화가 알려주는 것은 감정에 동요하지 말고 감정에 동요 없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서 안 좋은 상황을 더 과장해서 느끼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어해서 고통이나 슬픔, 짜증이 생겨도 이를 다스리고 오히려 삶이 제공하는 멋진 기회들을 찾아 만끽하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비합리적인 생각들과 신념들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잘못되면 끔찍하다. 나는 이 일에 꼭 성공해야 해. 실패하면 절대로 안 돼. 내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이 비참하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것. 이러한 생각들이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스스로 비참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웬만해선 만족하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외모와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집, 차, 배우자, 안정적인 직업,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성공적인 삶.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아주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욕구를 내가 가져야 할 필요로 바꾸는 경향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병은 감정적 괴로움만 동반하게 되고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만족과 불평으로 이어지고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집착은 불행을 극도로 과장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반드시 되어야 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비참하게 돼. 생각만 해도 끔찍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러나 이루었다고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착은 가지고 있다 해도 잃을까봐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들과 신념들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마저 빼앗아갑니다. 이러한 불행에서 헤어나는 방법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다 해도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끔찍한 일은 자신이 상상으로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매일 먹을 음식과 마실 물과 위험을 피할 은시처가 전부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 기본적인 먹고 마실 것 외에 사랑이나 재미나 문화, 인정 등이 필요하다는 욕구는 비합리적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이상이 만들어진 필요는 충족되지 않아도 불행하고 충족되어도 불행합니다. 갈망하는 대상을 손에 넣지 못하면 자신만 비참해질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불행해지는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이나 가족의 목적 달성, 성취, 몰입하기, 새로운 것 찾기, 배우기, 맛있는 것 먹기, 사람들과 놀기, 사람들을 돕기, 휴식, 이들 중 몇 가지만 있어도 삶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고 즐겨야 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을 즐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잃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어느 순간 닥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삶이 얼마나 지속할지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부탄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행복지수가 1위인 나라입니다. 1910년 쇼이어만은 태평양의 남양군도에 사는 원주민들을 소개로 빠빠락이라는 만화를 연재하였습니다. 원주민들은 개인 재산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며 외국인도 반겨주고 자신의 소유물을 기꺼이 내어주는 등 그들의 생활은 자연을 존중하는 생태학적 방식이었고 재산 축적에 대한 집착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행복하였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행복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집중은 하되 집착하지 말라. 집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잘하고 싶어. 그러나 못한다고 해서 나의 일상이 망가지지는 않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친절히 대해주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어.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어. 그래도 나는 여전히 행복해. 행복해지기 위해 매력적이거나 잘생기거나 키가 클 필요는 없어.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좋겠지만 그런 상태가 삶을 즐기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야. 안되면 어때하고 무시당하면 어떠하리.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여기 왔다 갈 뿐. 이렇게 생각하므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상에 이르려면 바닥을 쳐라. 조롱받고 창피하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조롱당하고 창피할까봐 삶을 즐길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창피한 상황을 노출해 웃음거리가 되어봐도 삶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생각하든 크게 개의치 않게 생각해야 합니다. 조롱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려면 어떤 기술이나 업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세워야 합니다. 강인한 사람은 남에게 어설프거나 추하거나 형편없다는 인상을 주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남들과 기분 좋고 즐겁고 긍정적인 뭔가를 나눌 자신의 능력에만 관심을 쏟을 뿐입니다. 남의 의견이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상에 이르려면 바닥을 치고 나서도 기분이 좋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모두가 똑같이 소중하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자일 필요도 우아할 필요도 지적일 필요도 없다는 철학을 고수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능력, 보람 있는 일을 하는 능력에 가장 큰 가치를 준다면 자아상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성직자든 재벌이든 총소부든 똑같이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가난하고 멍청해도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지며 누구와 함께 있어도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멍청한 인간아 라고 말했을 때 뭐 그럴지라도 그런데 굳이 현명한 척할 필요 없어서 좋더라고. 그나저나 너도 나랑 함께 놀래? 누군가 무례하게 굴거나 험담을 해도 개의치 않고 충만하고 즐거운 삶에 집중한다면 남에게 보이는 이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친구들과 식사 중에 누가 너 셔츠가 그게 뭐냐? 불황자 같잖아. 진짜 이상해. 이 말에 대해 우선 불황자가 되는 것이 그리 부정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의 이미지가 불황자 같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놀림을 받는 순간 물론 그 직후에도 나는 나의 삶을 최대한 값지게 사는 데 집중하자고 생각한다면 좋아, 내가 불황자 같을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 밥 다 먹고 춤추러 가서 재미있게 놀 거야. 너도 같이 갈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강인함은 비판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지에 과민 반응하는 것 자체가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소득이나 능력, 이미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조롱에 대한 두려움 혹은 창피함은 반드시 남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비합리적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남들의 인정은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과 행동을 하든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나의 삶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좋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 또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디가 젊었을 때 남아프리카 프리토리아로 가기 위해 열차 1등석을 예매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검표원이 다가와 위협적인 말투로 1등석은 백인 전용이니 3등석으로 당장 자리를 옮기라고 말하였습니다. 간디는 1등석 표를 끊었는데 왜 자리를 옮겨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답하자 검표원은 간디의 짐을 창밖으로 던지고 간디의 옷깃을 쥐고 끌고 가서 승강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 만연했던 인종차별주의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간디는 불평등과 인종차별주의에 맞서게 된 동기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간디는 검표원으로부터 황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에 대해 분노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닌 검표원이 잘못된 삶의 철학을 가져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때 자신이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검표원이야말로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스스로 경멸감에 시달리고 공격적으로 남을 대하는 감정적이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간디가 표방한 비폭력주의의 주요 개념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고 나아야 한다는 자존감은 열등감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나는 지금 있는 이대로도 이미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허점 투성이면 어떠랴? 이미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면 나를 얕잡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얕잡아보는 그 사람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닥을 치는 것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음을 이해한다면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닥을 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기분도 좋을 수 있다면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삶을 더욱 즐기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스트레스는 특정한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남들만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잘해야 한다는 자기 강요에 휩싸입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남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입니다. 성취나 능력을 기반으로 한 자존감에서 자유로워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신이 뭔가를 누구에게 증명하려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기대 이상의 요구 수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보다는 일을 통해 배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오직 재미와 자기 만족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기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 일은 필수가 아닌 만족감의 원천이다. 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 회사가 강요만을 하며 결과로만 판단한다면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과감히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길은 있기 마련입니다. 남들이 비참한 상태라고 말하는 환경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의무감보단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즐기면서 일할 때 업무 수행 능력은 훨씬 좋아집니다. 공부나 일을 의무로 강박에 의해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고 평범한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일에서 얻는 즐거움을 만들기 위해서 결과의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면 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거나 지켜야 한다는 의무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리는 우리 인간이 아주 작은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즐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라. 마음의 문제이다. 다음 동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